지금부터 요양원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요. 만약에 그 구성원이 노인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1인 가족이 있고 3인 가족이 대부분이죠. 1인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은 당연히 본인이 노인이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고요. 3인 가족인 경우에 자녀 1명이 노인 2명을 돌봐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가족들, 환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된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사업의 개념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요양원은 노인 복지의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사업으로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만 생각을 하게 돼서 인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배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가입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상에 대한 내용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하고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사고 유형으로는 대부분은 낙상사고입니다.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치매 환자가 다른 환자를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 또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의 관리하에 목욕 중에 요양보호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낙상하는 경우, 그리고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하는 사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기 원인으로 치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 요양원 사고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사고가 대부분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 화재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요양원의 CCTV 내용을 확인하고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사고 내용을 촬영하시고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CCTV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담당자랑 통화할 때 사고 경위 진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녹취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회사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설 측 관련 서류 및 요청을 확보하시고 업무 일정들을 요청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양원의 책임 확인 시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가 되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요양원은 보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분이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경우에는 보험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개입이 된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명함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된 부분을 확인하면 반드시 명함을 요청을 하시고 신분을 밝히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분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는 수익을, 영리 목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보험사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사례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